1번 보시면 임피던스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이단자 회로망은 어떻게 되겠는가? 임피던스에 대한 식을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S는 S분의 3S 플러스 3이니까 얘는 나눠서 쓰게 되면 S분의 3S 플러스 S분의 3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3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3분의 1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3분의 1 S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직렬회로에서 RLC 직렬에서 임피던스에 대한 GS라고 하는 것은 R 플러스 SL 플러스 SC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R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SC분의 1이니까 이게 C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R C회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R의 값은 3이고 C의 값은 3분의 1 세럿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답 찾아보시면 1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RLC 직렬회로에 대한 GS 식의 꼴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가 다음으로 주어지는 2차 단자회로에 직류 전류원 3A를 가했을 때 이 회로의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얘는 직류 전류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류 전류원. 그럼 직류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가 0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파수가 0이란 얘기는 2πf 즉 오메가 값이 0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오메가 J 오메가라고 하는 거 우리 S라고 쓰잖아요. 그럼 S가 0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류에서는 S 값이 0이다. 그러면 임피던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 G는 직류 전원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 S에다 다 0 집어넣으면 돼. 0 넣으면 얘 0. 0. 그럼 1분의 30이 되니까 얘는 35옴이 돼요. 임피던스는 30옴이다. 그리고 전류가 3A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가 되니까 얘랑 곱하면 90 볼트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직류 전류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직류는 주파수가 0이기 때문에 S의 값을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동점 임피던스에서 0점은 무엇인가? 그럼 임피던스 GS라고 하는 것이 0점이라고 하는 건 얘는 0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GS 이퀄 0으로 만드는 S값. 이것을 우리는 0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GS가 무한대로 만드는 이 S값을 우리는 극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임피던스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회로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단락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임피던스가 무한대다 라고 하는 것은 회로를 개방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0점은 뭐예요? 임피던스가 0인 즉 단락 회로가 한 거죠. 회로를 단락한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할게요.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에서 극점은 좀 전에 얘기했던 거네.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는 즉 개방회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방회로 상태를 의미한다. 2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이단자 임피던스 함수에서 극점은 얼마인가? 극점이라고 하는 것은 극점은 임피던스를 뭘로? 무한대로 만드는 애잖아요. 임피던스를 무한대가 되려면 분모가 0이 돼야 되겠죠. 네, 분모가 0이 돼야 된다. 그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값은 뭐가 있겠어요? 얘를 0으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게 극점이 되겠죠. 답은 4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극점은 GS 함수에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0점은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값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됩니다. 자,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가 정저항 회로가 되기 위한 L의 값은 얼마인가? 정저항 회로가 되기 위한 조건 R은 루트 C분의 L입니다. 이건 뭐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니까 정저항 회로 R은 루트 C분의 L. 그럼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 R 제곱은 C분의 L이 될 것이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L이네. 그럼 얘를 L에 관한 식으로 쓰면 L은 R 제곱 곱하기 C가 돼요. R의 값은 10이네요. 그러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C는 100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되겠네요. 계산을 해보면 0.01 헬리다라고 하는 값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헬에서 정저항 회로가 되기 위해서는 오메가 C분의 1은 얼마가 되는가? 정저항 회로란 얘기는 얘는 공진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허수부가 0이다. 그러니까 저항만 존재하는 회로이다. 그럼 얘에 대한 뭘 구하면 돼요? 임피던스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10이고 얘는 리액턴스니까 J5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럼 10옴과 J5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더한 것분에 곱한 거 해볼까요? 더하면 10 플러스 J5 곱하면 얘랑 곱하면 J50이 되겠네. 그렇죠? 플러스 얘는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얘를 XC라고 써볼까요? 그냥 XC. 유도성, 용량성이니까 마이너스 JXC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뭐 XC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유리화를 위해서 여기다가 켈레복수 10-J5 여기도 마찬가지로 10-J5를 한번 곱해보도록 할게요. 식을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에는 10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얘랑 곱하면 J500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J의 제곱 250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JXC. 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125분의 자, 얘는 J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250 얘는 플러스 J 500 계산해보면 250을 125로 나누면 2 돼요. 플러스 얘는 J4가 돼요. 마이너스 JXC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0이 되려면 XC가 4, 5이면 되겠다. 그죠? 답은 2번에서 4, 5를 찾아주시면 되겠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유리화를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뭐 계산기로 복소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AB가 서로 역회로의 관계가 있으려면 C는 얼마가 되겠는가? 역회로 관계면 자, 이거 그려볼게요. 얘는 병렬회로인 거죠. 그럼 병렬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얘의 역회로는 얘가 병렬이니까 직렬이 돼야 되겠죠. 직렬이 됩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얘는 L은 C가 되고요. C는 L이 돼요. 그럼 얘는 L1은 C가 된다고 했잖아요. C1 이렇게 될 거고 자, C2는 L2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역회로라고 하는 것은 자, 얘 곱한 것과 얘 곱한 게 K의 제곱일 때 우리가 역회로의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를 볼게요. 얘에 대한 임피던스를 제가 평행상 G1이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오메가 L1
곱하기 자 얘를 G2라고 볼게요. 얘는 오메가 C1분의 1 이거잖아요. 그죠? 자 얘는 얘로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얘는 오메가 C2분의 1 곱하기 얘가 됐다고요. 그죠? 오메가 L2는 K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오메가가 없어지니까 C1분의 L1은 C2분의 L2는 뭐 K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K에 관해서 서로 역회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크로스로 곱한 게 같잖아요. L1 C2는 L2 C1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얘랑 곱하면 L1 C2 얘랑 곱하면 L2 C2 이게 같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L1 C2 얘 곱한 것과 얘 곱한 게 어떻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를 곱한 것은 3에다가 0.8 곱하면 2.4예요. 그렇죠? 얘랑 얘 곱한 거 1.6C가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C는 1.6분의 2.4라고 쓸 수가 있어요. 계산해 보면 1.5가 나와요. C 마이크로 페란 이렇게 되겠죠. 답은 3번에서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다. 역회로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원리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예분의 예는 K의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은 회로로 외우면 돼요. 얘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병렬이니까 얘는 직렬로 쓸 수 있고, 그죠? L은 C가 되고 C는 L이 된다. 그럼 C분의 L1은 C2분의 L2는 K의 제곱일 때 얘네들은 K에 대해서 서로 역회로의 관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공식으로 외우시면 얘가 L1인지 얘가 C1인지 얘가 C2인지 얘가 L2인지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공식으로 그림으로 얘분의 얘는 K의 제곱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 회로에서 역회로는 단 K의 제곱은 C 곱하기 10의 3승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얘를 역회로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뭐 똑같은 문제네, 그죠? 얘는 여기가 3mm 헬리고요. 얘는 0.8 마이크로 페럿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C, L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여기를 자 얘를 제가 편의상 C, L 이렇게 써볼게요. 얘분의 얘는 K제곱이라는 얘기잖아요. C분의 얘 3 밀이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K의 제곱 2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C에 관한 식으로 쓰면 C는 자리 바꾸면 돼요. 2 곱하기 10의 3승분의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하니까 1.5 마이크로 페럿.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 마이크로 페럿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분의 얘 0.8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L은 K의 제곱 2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L은 그냥 두 개를 곱하면 된다고요. 얘랑 곱하면 1.6 곱하기 얘랑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계산해보면 1.6 미리 헬리 그러니까 얘가 1.6 미리 헬리 된다. 8번 문제랑 뭐 같은 문제인데 조금 유형이 다른 거죠. 답은 3번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뭐분의 뭐인지를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런 문제는 뭐 그냥
보너스 문제다. 그쵸? 공식을 외우려면 힘든 거고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라.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구동점 임피던스, 즉 임피던스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문제를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뭐 이런 얘기네요. 자, S의 함수로 쓰게 되면 자, 얘는 ES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J, E, 오메가니까 J, 오메를 S를 쓰면 ES가 되고 얘는 1 되고요. 자, 얘는 J, 오메가 C 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이걸 S라고 쓸 수 있다고. S에 C가 2분의 1이니까 이거 2분의 1 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S분의 2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는 S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임피던스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GS를. 그럼 얘하고 얘가 뭐예요? 병렬 연결이네. 병렬 연결인 더한 것분의 곱한 거. 자, 여기는 이만큼이 ES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ES 플러스 1과 얘가 병렬이라고요. 더한 것분의 그럼 ES 플러스 1 더하기 S분의 2 곱한 거 ES 플러스 1에 곱하기 S분의 2 이렇게 되나요? 더한 것분의 곱한 걸 한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더한 것분의 곱한 거 병렬이니까. 그러면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아래다 똑같이 제가 S를 한번 곱해볼게요. 뭐 그래도 되겠죠, 그죠? S를 곱하면 밑에는 얘랑 얘랑 곱하면 ES의 제곱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면 S 얘랑 얘랑 곱하면 2가 되고요. 자, 얘는 요거 이렇게 약분돼요. 2에 ES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답 찾아보시면 1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 있겠죠. ES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2의 ES 플러스 1 여기 1번에 답이 있네요.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자 정수를 구하는 식으로 틀린 것은 뭐 사단자 정수는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E1은 A에 E2 플러스 뭐 V라고 되어 있는데 I2, BI2. 자, I1은 CE2 플러스 D I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자, 여기서 A는 E2분의 E1이네. 맞나요? 뭐가? 얘가 0일 때 I2 equal 0일 때. 그럼 B는 I2분의 E1이네요. I2분의 E1. 언제? E2가 0일 때. 맞죠? C는 E2분의 I1이네요. 언제? 얘가 0일 때 I2 equal 0. D는 I2분의 I1. 언제? E2가 0일 때. 그러면 여기에서 틀린 것은 뭐 2번이네. 2번은 뭐 B. I2분의 E1. I2분의 E1. V트가 아니라고요. 그죠? 2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번 볼게요. 사단자 정수 ABCD에서 어드미턴스 차원을 가지는 정수는 뭐냐? 자, 얘는 A는 전압 이득이고 D는 전류분의 전류니까 얘는 뭐 전류 이득이고 자, B는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얘는 임피던스 요소가 되겠다. 그죠? 임피던스 요소. C가 어드미턴스가 되죠. 전압분의 전류니까 어드미턴스 요소가 되겠다. C가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사단자 회로망에서 출력축을 개방하니 V1 12, I2 2, V2가
4이고 출혈축을 단락하니 V1, I1, I2가 다음과 같다. A, B, C, D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잖아요. I2가 0이다. 여기 보시면 사단자 정수에서 I2가 0이란 얘기는 요거는 개방을 의미해요. 개방. 2차 측 개방. 그러니까 얘는 2차 측 개방. 자, E2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은 2차 측을 단락한 거예요. 2차 측 단락.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출력 측 2차 측을 개방했더니, 그죠? 이때 V1은 12이고 I1은 2이고 V2는 4였다. 볼까요? 개방 시 V1 12, 그 다음에 I1 2, V2 4 이거잖아요. 개방 시. 그럼 여기다가 A는 개방 시 2투분의 2원, 2투분의 2원, 4분의 10이네. 3 나와요. C는 개방 시 2투분의 I1이네. 2투분의 I1, 4분의 2, 0.5네. 그렇죠? 자, 2차 측 단락. 자, 단락할 때 2차 측 출혈축을 단락하니 V1 16. 볼게요. V1 16. 그 다음에 I1 4. 그 다음에 I2가 2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얘를 단락했을 때, 출력축을 단락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B라는 애는 I2분의 2원, I2분의 2원, 2분의 16, 8. 자, D는 I2분의 I1, I2분의 I1, 2분의 4. 2가 되겠네, 그죠? 그럼 A는 3, B는 8, C는 0.5, D는 2가 돼요. 3, 8, 0.5, 2. 3, 8, 0.5, 2. 4번에 있네요, 그죠? 4번에. 그쵸? 4번에서 답을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I2가 0이고 E2가 0인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4번. 다음에 T형 사단자망에서 ABCD 파라미터 사이의 성질 중 성립되는 대칭 조건은 우리 사단자 정수에서 항등식 뭐 있나요? AD 마이너스 BC는 1이라는 게 있고요. 대칭일 경우 A와 D가 같다라고 했어요.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가 같은 거예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같은 거. 그럼 얘는 L이고 얘도 N이니까 얘 좌우가 같잖아요. L. 대칭이란 말이에요. A와 D가 같다고요. 1번에 A와 D가 같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떤 네로망의 사단자 정수가 다음과 같을 때 C는 얼마인가? 보면 사단자 정수에서 항등식 AD 마이너스 BC는 1이다. 그러니까 C에 관해서 써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얘랑 자리 바꾸면 AD 마이너스 1은 BC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C에 관한 식으로 쓰면 C는 B분의 AD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B는 J2다라고 되어 있어요. J2. A는 8이고요. D는 3 플러스 J2가 되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거기에 다시 써보게 되면 J2에 자, 요거는 24 플러스 J16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그럼 24에서 1 빼면 23 되죠. 여기 23. 그죠? 그럼 얘를 자, J16을 J2로 나누면 8 되고요.
23을 J2로 나누면 마이너스 J 11.5가 됩니다. 그래서 8-J 11.5 4번에서 답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단일 임피던스 회로의 4단자 정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얘는 직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1, G, 0, 1 이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뭐 공식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1, G, 0, 1 1, G, 0, 1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다. 답 3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L형 회로의 4단자 정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얘는 조금 응용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T형 회로잖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런 회로에서 얘를 지금 얘가 G1, 얘는 G2이고요. 여기는 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없어. 임피던스가 없어. 임피던스가 0이야. 그럼 얘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4단자 정수를 여러분들 T형 회로는 4단자 정수를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A는 이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얘가 A잖아요. 1 플러스 G2분의 G1. 뭐 다시 쓰게 되면 얘는 G2분의 G1 플러스 G2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B는 G2분의 그죠? 밑에 있는 것분의 얘 분의 한 번씩 다 곱해서 더해야 되는 얘랑 곱하면 G1, G2 얘랑 곱하면 0 얘랑 곱하면 0 이게 되겠네요. 그럼 G2분의 G1, G2니까 얘는 그냥 G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C는 G2분의 1 되겠다. 그죠? G2분의 1. 자, D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1 플러스 G2분의 0. 얘는 1 되겠네요. 답 찾아보시면 3번에서 여러분들이 1 플러스 G2분의 G1, G2분의 1, D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꼭 우리가 그 행렬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T형 회로에 대해서 공식을 알고 있으면 조금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T형 4단자 회로망의 A, B, C, D 파라미터 중 B 값은 B는 뭐였어요? B는 밑에 있는 것분의 G3분의 한 번씩 다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죠? G1, G2 플러스 G2, G3 플러스 G3, G1 뭐 공식을 암기하셔야 되니까 4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건 뭐 암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19번. 그림과 같은 L형 회로에서 4단자 정수 A, B, C, D 정수 중 A는 얼마이냐? 그럼 얘를 잘 보시게 되면 자, 얘는 J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그죠? 자, 얘는 J 오메가 L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얘를 G1, 얘가 G2인데 얘가 J 오메가 C분의 1이고 얘는 J 오메가 L이잖아요. 그럼 여기 4단자 정수 A는 뭐죠? 이거라 있잖아요. 이렇게. A는 1 플러스 G2분의 그러니까 J 오메가 L 분의 G1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1 플러스 J의 제곱 오메가 제곱 LC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J의 제곱은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 다시 쓰면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LC분의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 답은 2번에서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파이형 회로에서 G3를 사단자 정수로 표시한 것은, 그럼 파이형 회로에 대한 사단자 정수 A, B, C, D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럼 A, B, C, D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파이형 회로에서 A는 요게 A인 거죠. 1 플러스 G3분의 G2가 됩니다. 자, B는 요게 그냥 B입니다. G2. 자, C는 밑에 있는 거 곱한 것분에 분자를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G1, G3분의 G1 더하기 G2 더하기 G3로 쓸 수가 있습니다. D는 요게 D가 됩니다. 1 플러스 G1분의 G2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G3를 표현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 A라고 하는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A는 1 플러스 G3분의 G2 대신에 우린 B다라고 쓸 수 있겠죠. B 이렇게 씁니다. 그럼 1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A-1은 G3분의 B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를 G3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G3는 A-1분의 B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자 정수 ABCD를 출력 측 개방시켰을 때 입력 측에서 본 구동점 임피던스를 표시한 것 중 옳은 것은, 그럼 사단자 정수를 한번 적어보면 V1은 AV2 플러스 B I2다라고 쓸 수 있고요. I1은 CV2 플러스 D I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출력 측을 개방했다는 얘기죠. 출력 측을 개방했다는 얘기는 I2 이퀄 0을 뜻합니다. 그럼 I2가 0이다라는 얘기는 I2가 0이면 요 값이 0이라는 얘기네요. 요 뒤에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G11이라고 하는 것은 I1분의 V1이라는 얘기죠. CV2분의 AV2다라고 쓸 수 있고 V2를 약분하게 되면 C분의 A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에서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G11은 C분의 A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22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임피던스 파라미터 G11은 얼마인가? 자, 얘는 이제 변압기 회로죠. 근데 변압기가 같은 곳에 점 찍혀 있는 얘는 감극성이네요. 그럼 얘를 등가 회로화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인덕턴스, 인덕턴스, 인덕턴스 이렇게 등가화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상호 인덕턴스 M 되고요. 여기는 L1-M, 여기는 L2-M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증명하는 건 뭐 다른 영상에 증명하는 게 있는데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가 감극성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얘가 점이 다르다, 가극성일 때는 회로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M이고요. 여기가 L1 플러스 M, L2 플러스 M. 얘는 언제? 가극성일 때, 그러니까 점의 위치가 다를 때. 여기는 감극성일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임피던스를 표시하면 얘는 J 오메가 L1 마이너스 JM이 되고요. 여기는 J 오메가 L2 마이너스 M이 되고, 얘는 J 오메가 M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얘를 J 오메가는 우리가 S다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표현을 해보면 얘는 S의 L1 마이너스 M이고요. 여기는 S의 L2 마이너스 M이고 얘는 SM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G11
G11을 구하란 얘기예요. 그죠? G11은 이렇게가 G11이잖아요. 맞나요? 이렇게가 G11이라고요. 얘 더하기 얘. S에 L1-M 플러스 SM. 요게 G11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볼게요. 얘는 S에 L1 마이너스 SM 플러스 SM 이렇게 돼요. 그럼 얘 두 개가 서로 사라지겠네요. S에 L1이 G1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4단자 회로에서 AB에서 본 구동점 임피던스 G11은 얼마인가? G11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쵸? 이게 G11. 그러면 G11은 3 플러스 J 4 이렇게 나오네요.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다. 그쵸?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은 파이형 4단자 회로의 어드미턴스 상수 중 Y22는 얼마인가? Y22. 자, 여기서 보시면 얘가 Y11이죠. 요게 Y22잖아요. 맞나요? 그럼 얘를 적어보면 Y11은 요게 Y11이란 말이에요. YA 더하기 YB. Y12는 요거예요. 마이너스 YB. Y21은 얘랑 같죠? 마이너스 YB고 Y22는 이게 Y22란 말이에요. YB 플러스 YC. 두 개를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돼요. 3 더하기 6이네. 9 되겠다. 9, 모. 답은 3번 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G파라미터로 표시되는 4단자망의 1차 측 간의 4A, 그 다음에 2차 측 간의 1A 정전련을 연결했을 때 1, 2차 측 전압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얘를 식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1은 G11I1 플러스 G12I2 V2는 G21I1 플러스 G22I2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행렬식으로 쓰게 되면 V1, V2는 G11, G12, G21, G22에 I1, I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피던스 파라미터가 8, 4, 4, 8이라는 얘기예요. 8, 4, 4, 8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I1, I2가 4, 1이라는 얘기예요. 4, 1. 요거 계산하면 되겠다. 그쵸? 자, 요거 계산하면 자, 얘랑 곱하면 이렇게잖아요. 얘랑 곱하면 32 플러스 얘랑 곱하면 4, 36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얘랑인 거죠. 얘랑 곱하면 16 플러스 얘랑 곱하면 8 해서 24가 돼요. 그러면 얘는 V1이란 얘기고요. 얘는 V2란 얘기네요. V1은 36, V2는 24. 3번에서 답 찾으실 수 있습니다.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2단자쌍 회로망 Y 파라미터스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V1은 36, V2는 24의 정전압을 연결했을 때 I1, I2의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는 뭐 동일한 문제인 거죠. I는 어드미턴스 곱하기 전압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식으로 쓰면 I1, I2는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Y11, Y12, Y21, Y22에 V1, V2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다. 자, Y11은 6분의 1, Y12는 마이너스 1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2분의 1, 그 다음에 Y22가 6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V1, V2는 36, V2는 24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이거 아까 25번 문제 역회로인 것 같아요. 볼게요. 자, 얘랑 곱하면 6분의 1 곱하기 36은 6. 그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4 나와요. 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 얘랑 곱하면 4. 해서 1 나와요. 그래서 I1은 4가 되고요. I2는 1A가 된다. 답은 4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답 4번 되겠네요. 25번이랑 26번은 서로 역회로입니다. 자, 다음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합회로의 사단자 적수 ABCD 파라미터의 행렬은 어떻게 되는가? 얘는 이상적인 변압기네. 이상적인 변압기의 사단자 정수 ABCD는 권수비가 여기 n이라고 되어 있네. n. 여기는 n분의 1, 0, 0 이렇게 되죠. 여기 이상적인 변압기의 사단자 정수가 됩니다. 1번의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15매 저항의 가문 B가 10대 1의 결합회로 연결했을 때 사단자 정수 ABCD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하나씩 볼게요. 얘는 직렬회로잖아요. 1, 10, 0, 1 이거이고, 자, 얘 이상적인 변압기의 사단자 정수는 10, 0, 0, 10분의 1. 이거 계산하면 되네.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얘랑 곱하면 10. 맞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면 얘랑 곱하면 10. 얘랑 곱하면 0이니까 여긴 10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얘랑 곱하면 0. 얘랑 곱하면 1 이렇게 되고요. 얘랑 곱하면 0. 얘랑 곱하면 0이니까 얘는 0 된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얘랑 곱하면 0. 얘랑 곱하면 10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상적인 변압기의 사단자 정수는 10, 1, 0, 10분의 1이 됩니다.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29번. 사단자 회로에서 사단자 정수 ABCD라고 하면 영상 임피던스 G01, G02는 어떻게 되겠는가? G01은 루트 그냥 ABCD잖아요. ABCD. 그렇죠? G01. G02는 A하고 D를 바꾸면 돼요. DBCA. DB BD CAC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냥 A하고 D만 바꾸면 된다. 1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사단자 회로망에서 사단자 정수 ABCD라고 하면 영상 임피던스 G01분의 G01은 어떻게 되겠는가? 얘를 나눠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G02분의 G01은 G01 곱하기 G0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적어볼게요. 자, 적어보면 G01은 ABCD라고 했어요. 루트 ABCD 곱하기 루트
G 제로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거꾸로 쓰면 되잖아요. D, BD, AC. 그죠? 거꾸로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G 제로 1분의 1은 이거를 그냥 거꾸로 뒤집으면 되잖아요. BD, AC.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C 여기 없어지네요. B 없어져요. 그럼 D 제곱분의 A 제곱이니까 루트 D 제곱분의 A 제곱이니까 얘는 D분의 A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겠죠. 답은 4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D분의 A가 됩니다. 31번 보시면 그림과 같은 T형 회로의 영상 전달 정수 세타를 구하여라.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영상 전달 정수 세타 식을 알아야 되겠다. 세타는 ln 루트 AD 플러스 루트 BC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또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세타 인버스의 루트 AD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 값과 D 값만 알면 영상 전달 정수 세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코사인 하이퍼블릭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식으로 적어보면 2에 2 세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루트 AD 이것만 구하면 돼요. 루트 여기는 A, B, C, D를 다 구해도 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와 D 값만 구해도 된다. 자, 여기 보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가 같아요. 대칭회로네요. A와 D가 같다는 얘기죠. A와 D가 같다. 1 플러스 A는 이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1 플러스 예분의 예가 됩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J 300분의 J 600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A하고 D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A하고 D를 곱하면 얼마예요? 루트 AD는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1이 된다고요. 그럼 얘가 1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얘가 1이 되는 요 세타 값은 여기 0 들어가야 돼요. 세타 이퀄 0일 때 이 값이 1이 나온다. 그래서 영상 전달 정수 세타는 0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보시면 T형 4단자 회로망의 영상 임피던스가 G01은 50이고 G02가 2옴일 때 영상 전달 정수 0일 때 이 회로의 4단자 정수 T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이퍼블릭 코사인 세타는 루트 AD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하이퍼블릭 사인 세타는 루트 BC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G02분의 G01은 D분의 A입니다. 그럼 거꾸로 G01분의 G02는 A분의 D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네 가지를 아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게 D라고 했으니까 D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루트 A분의 D 곱하기 루트 AD 이렇게 하면 얘가 D라고 쓸 수 있나요? A는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D는 제곱되니까 D가 되겠다. 그럼 루트 A분의 D A분의 D는 뭐예요? A분의 D G01분의 G02예요. 그럼 루트 G01 G02가 되고요. 루트 AD라고 하는 것은 하이퍼블릭 코사인 세타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하이퍼블릭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2 세타 플러스 2 마이너스 세타예요. 문제에서 세타 값이 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0 들어가면
1대. 그러니까 세타 값이 0이면 얘는 1 된단 말이에요. 얘는 1 되고요. 다시 쓰게 되면 루트 G01분의 G02. G0는 50이고 얘는 2라고 돼 있어요. 50분의 2. 그럼 얘는 루트 25분의 1. 얘는 5분의 1 해서 0.2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분포정수에 의해서 직렬 임피던스를 G, 어드미턴스를 Y라고 할 때 특성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특성 임피던스 G0는 루트 Y분의 G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전파정수 감마라고 하는 것은 루트 GY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특성 임피던스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Y분의 G 4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34번 문제. 분포정수에 의해서 선로정수가 RLCG이고 무외형 조건이 RC는 LG와 같은 관계가 성립될 때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G0라고 하는 것은 루트 Y분의 G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는 루트 C분의 L로 쓸 수 있겠죠. 답은 4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손실 선로에 있어서 감소정수 알파, 위상정수 베타라고 하면 알파와 베타의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RLCG는 선로의 단위일당 저항, 인덕턴스, 캐패시던스, 컨덕턴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전파정수 감마라고 하는 것은 루트 직렬 임피던스 곱하기 병렬 어드미턴스가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적게 되면 알파 플러스 J 베타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알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쇄정수, 베타라고 하는 것이 위상정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개의 선로가 있을 수 있겠죠. 무손실 선로라는 게 있고요. 무외형 선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알파라고 하는 감쇄정수는 무손실 선로에서는 알파 값이 0이고 무외형 선로에서는 알파 값이 루트 RG가 됩니다. 위상성주 베타라고 하는 것은 무손실 선로와 무외형 선로 동일하게 오메가 루트 LC다라고 하는 값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무손실 선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파 값은 0, 그 다음에 베타 값은 오메가 루트 LC가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선로의 단위 길이당 분포 인덕턴스 저항 정전 용량 누설 컨덕턴스를 각각 RLCG라고 했을 때 전파 정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전파 정수 감마라고 하는 것은 루트 직렬 임피던스 곱하기 어드미턴스 Y가 되죠. 그럼 그대로 얘를 대입을 해보면 직렬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고요. 곱하기 어드미턴스는 G 플러스 J 오메가 C가 됩니다. 그런 거 찾아보시면 2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로의 임피던스가 R 플러스 J 오메가 L, 병렬 어드미턴스가 G 플러스 J 오메가 C일 때 저항과 컨덕턴스 G가 동시에 0이 되었을 때 전파 정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분명히 전파 정수 감마라고 하는 것은 루트 G Y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를 다시 쓰게 되면 루트 자 G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Y는 G 플러스 J 오메가 C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R과 G가 0이란 얘기죠. 얘가 0. 그쵸? 그 다음에 R도 0이란 얘기가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루트 J의 제곱 오메가 제곱 J의 제곱 오메가 제곱에 LC가 됩니다. 그럼 얘가 앞으로 나가면 J의 오메가의 루트 LC다라고 하는 값이 됩니다. 그렇죠? 답 찾아보시게 되면 1번에서 J 오메가
루트 LC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분포정수 회로에서 선로의 단위 길이당 주항을 100, 인덕턴스를 200mH, 누설 컨덕턴스를 0.5라고 할 때 일그러짐이 없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자, 여기에서 일그러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외형입니다. 무외형 조건이라는 얘기죠. 일그러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외형 조건을 의미합니다. 무외형 조건은 RC는 LG가 됩니다. 여기에서 얘를 C를 구하라는 얘기죠. C에 관한 식으로 쓰면 C는 R분의 LG가 되겠죠.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100이고요. L의 값은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G의 값은 0.5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1000 마이크로 페럿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에서 답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9번 분포정수 회로에서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를 지제로, 전파정수를 감마라고 할 때 이때 무한장 선로에 있어서 직렬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특성 임피던스 G0라고 하는 것은 루트 Y분의 G가 되고요. 전파정수 감마라고 하는 것은 루트 GY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와 얘를 곱하면 G는 제곱이 되고 Y는 서로 상쇄돼서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직렬 임피던스 G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그냥 곱하면 된다. 특성 임피던스 G0와 전파정수 감마를 곱하게 되면 직렬 임피던스가 됩니다. 그러면 병렬 어드미턴스 Y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Y는 거꾸로 그죠? G0분의 감마로 하게 되면 병렬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답은 1번에서 답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포정수 회로에서 위상정수를 베타라고 할 때 파장은 얼마인가? 자, 이건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외우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파에서 이러한 파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t라고 보고요. 자, 여기서 처음부터 이 한 주기에 대한 이 파의 길이를 파장 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전파의 속도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얘를 다시 쓰게 되면 t분의 1은 주파수니까 란다 f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란다 f.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파장 란다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람다는 주파수분의 속도 v예요. 맞아요? 속도 v는 파장 람다는 f분의 v예요. 그럼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속도는 뭘까? 속도는 뭘까? 볼게요. 자, 여러분들 빛의 속도가 얼마죠? 3 곱하기 10의 8승이에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루트 이필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이에요. 그럼 이필론은 C고요. 뮤는 L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루트 LC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게 속도잖아요. 빛의 속도 V잖아요. 그럼 V는 루트 LC분의 1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얘는 속도는 루트 LC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위아래다가 제가 똑같이 오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곱해볼게요. 그래도 되겠죠, 오메가. 그럼 얘는 그러니까 V는 오메가 루트 LC분의 오메가라고 쓸 수 있다. 그럼 F는 여기 이제 F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F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거 V, 이만큼이 V라고요. 주파수 나눈 거. 그러면 오메가 루트 AC가 위상정수 베타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베타 F의 오메가. 근데 오메가가 뭐예요? 2파이 F죠. 그럼 여기에서 F를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베타분의 2파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가? 람다가. 그래서 답은 2번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위상정수가 8분의 파이인 선로의 1MHz에 대한 전파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속도 V는 베타분의 오메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베타 값을 알고 있고요. 주파수를 알고 있을 때 전파 속도를 구하라.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베타분의 오메가가 2파이 F란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베타 값은 8분의 파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2 파이 곱하기 주파수가 1메가니까 1 곱하기 10에 6승 돼요. 그럼 얘는 파이 없어지고 16 곱하기 10에 6승 미터 퍼 세크가 되겠네요. 16 곱하기 10의 6승은 1.6 곱하기 10의 7승이라고 쓸 수 있죠. 미터 퍼 세크.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선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100옴이고 부하의 저항이 400옴일 때 전압 정제파비 S는 얼마인가?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G1, 여기를 G2. 요게 100이란 얘기고요. 요게 400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정제파비를 구하라. 이 정제파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사계수를 구해야 돼요. 반사계수. 반사계수로는 G1 플러스 G2분의 G2 마이너스 G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G1과 G2를 더하면 500이고요. G2에서 G1을 빼면 400에서 100을 빼면 300이 되죠. 0.6 돼요. 이때 정제파비 S는 공식에 의해서 1-로우, 1 플러스 로우가 됩니다. 그래서 1-0.6분의 1 플러스 0.6 하시면 정제파비 4라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